안녕하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꼭 도움이 되는 내용만 전달해 드리는 똑똑한 노트TV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53만 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금융재산의 관리 비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단독 가구는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53만 5,696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 금융재산의 적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첫 번째는 저축성 예금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해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2월 1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 해인 2025년 4월 기초연금에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금융재산 두 번째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이란 저축성 예금과는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신청 전 은행에서 현금을 찾거나 자녀 통장으로 이체를 하면 금융재산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X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증여재산과 마찬가지로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재산의 변동분에 대해서 충분한 증빙 자료가 없다면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하시는 일이나 현금을 찾아서 집에 보관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재산 세 번째는 기타 증여재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에게 지원할 결혼자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타 증여재산에 속하게 되는데요. 2011년 7월 이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달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 잔액만큼을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 가구의 경우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매달 235만 7천 원, 부부 가구의 경우 286만 4천 원씩 차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 가구는 43개월, 부부 가구는 35개월이 지나야 증여한 재산이 모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간혹 증여세 납부 유무와 기초연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증여재산은 증여세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재산 네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는데요. 그 이유는 수익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최대한 빨리 계약자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에는 유리하게 됩니다. 금융재산 다섯 번째는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입니다. 주식과 수익증권, 출자금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에
최종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이 되며 배당금이 있다면 다음해 4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간혹 가족의 주식 투자를 위해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가족 간의 명의 대여는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금융재산은 과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재산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금융재산의 소득 인정액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모든 금융재산을 더한 다음 기본공제 2천만 원 차감 후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일 경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8천만 원이 남고 8천만 원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26만 6천 원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금융재산이 2억 원이면 소득 인정액은 60만 원, 3억 원이면 93만 3천 원, 4억 원이면 126만 6천 원, 5억 원이면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융재산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어르신들께서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 소득인데요. 현재 기초연금의 이자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 4만 원씩 기본공제 후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2024년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5%라고 가정하면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월 이자 소득은 29만 1천 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면 25만 1천 원이므로 앞에서 먼저 계산해 두었던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 26만 6천 원에 이자소득 25만 1천 원을 더하면 51만 7천 원으로 갑자기 높아지게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자소득을 더해주면 금융재산 2억 원의 소득 인정액은 114만 3천 원, 3억 원이면 176만 8천 원, 4억 원이면 239만 2천 원.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2014년도 선정 기준액이 213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선정 기준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이므로 금융재산 5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금융재산뿐 아니라 일반재산, 소득, 부채 등도 모두 적용해야 하므로 신청인에 따라 모두 다를 수가 있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고 있으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금융재산은 그 종류마다 적용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과 공유를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세요.